안녕하세요, 태팁입니다. 디엔서 필름 2.5.0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었다고 안내를 받게 되었고,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 베타 버전은 뭐가 틀려졌을까요? 필름 데미지 툴이 추가가 됐어요. 영상 버전에서는 이미 필름 데미지 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도 하고 안내를 한번 했었습니다. 툴 프로파일들도 새롭게 3가지 정도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버그 수정,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해지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디엔서 프로, 라이트룸 클래식 리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시간은 사진용 디엔서입니다. 저는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디엔서를 접목을 했을 때 필름 느낌의 사진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느낌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트룸을 열었고요. 소니 카메라고요. 카메라는 알파7S3, 영상에 좀 특화된 바디죠. 여러가지 사진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저는 그냥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사진은 이 사진을 고르겠습니다. 뒤편에서 들어오는 이 빛들이 사진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면은 필름 느낌과 함께 접목을 시켜도 감성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가지고 디엔서 프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필름 느낌으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룸 클래식을 열었고요. 위에 메뉴 창에 이렇게 보시면은 포토라고 있습니다. 이 포토를 클릭, 그리고 아래 내려보면 에딧 인이라고 있고요. 이 에딧 인에 보면 디엔서가 있고, 그 위에 에딧 인 디엔서 라이트룸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라이트룸의 카피본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자, 라이트룸 버전 디엔서 프로로 불러왔습니다. 지금 창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 레이아웃은 이래요. 이거 하나하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필름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필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가지 그 필름에 대한 프로파일들을 여기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마다 아마 색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그 창은 여기서는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냥 원클릭 하셔도 돼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프리셋 값들이, 이 필름의 프리셋 값들이 사진에 이렇게 간편하게 접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영상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 그런 프로파일들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눌러보신 후 마음에 드는 프리셋 값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그런 프리셋 값들이 있다면은 클릭을 하시고 창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하트 표시가 이렇게 뜹니다. 필름 타입을 보면 올 필름, 모든 필름 프리셋 값들이 여기에 다 보여지게 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필름의 타입이 있으면은 조금 더 소규모로, 조금 그룹 단위로 더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페이보릿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서 하트를 체크를 했던 이 프리셋 값들이 보일 거고요. 네거티브 필름만 다시 모아서 프리셋 값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모션 픽처라고 있죠. 영화 촬영용 필름들, 그러니까 이터나 비비드라든지 여기 보시면 비전, 이런 필름들은 영화용 필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프리셋 값들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컬러 포저티브, 슬라이드 필름이죠. 자, 여기 보시면 크롬, RXX, 후지크롬, 프로비아. 지금 프로비아를 클릭을 해봤을 때 이 정말 색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 구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면은 벨비아 필름, 이 벨비아 필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풍경용으로 정말 좋은 필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에프타크롬은 발색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도 드렸죠.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필름을 모아놓은 카테고리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필름을 추려서 그룹화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흑백 필름입니다. 흑백 필름, 네오펜, 스칼라, 그리고 H5 플러스 눌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턴트. 이 필름들은 아시겠지만 인스탁스나 폴라로이드 이런 필름들에 대한 프리셋 값들입니다. 그리고 이그자틱이라고 있죠. 이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 이국적인, 그 색다른, 그 유니크한 이런 느낌으로 쓰여지는 단어잖아요. 특이한 색감들, 이런 색감들도 참 괜찮네요. 이런 색감들도 이렇게 간편하게 선택해서
조금은 색다른 느낌의 사진들을 원하시거나 색감을 원하실 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이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크로스, 이거는 뭐냐면, 이 필름은 뭐냐면은 CDU2라는 이 필름은 크로스 프로세싱 필름입니다. 이 네거티브 필름으로 촬영을 하고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하는 용액으로 현상을 할 수도 있는 색다른 느낌들을 원할 때 이 필름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푸시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감법, 감감법 해서 ISO가 실내, 실외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지를 못할 때 낮은 감도의 ISO를 가지고 외부에서 촬영을 하고 실내 들어와서 또 촬영을 해야 될 때, 이어가야 될 때 똑같은 필름으로 카메라 자체에서 ISO를 높여서 노출을 언더로 촬영을 하고 현상 과정에서 시간을 늘려서 노출을 보상한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삐쭉삐쭉한 게 보이죠? 자, 이 부분 클릭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이 그래프가 없어지고 있죠? 자, 이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 이 풀 뒤쪽으로 보면 되게 어두운 게 있고 이런 구조물이 지금 굉장히 까맣죠? 반면에 여기는 지금 굉장히 하얗습니다.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지금 굉장히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블랙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보면은 어두운 부분, 이게 0IR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어두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 이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중간 부분, 어느 정도 밝기를 갖고 있는 부분은 조금 이 사진에 많이 없어요. 지금 없어서 이렇게 낮게 표현이 되고, 그러다가 밝은 부분에서 확 올라가죠. 이 부분입니다. 하늘, 이렇게 흰색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보고 사진이 전반적으로 노출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제가 작업한 이 결과물, 제가 지금 만져보고 있는 이런 값들이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프리뷰를 이 체크 버튼을 해제하면 이런 부분은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소스란이 있습니다. 소스, 가장 오른쪽 가장 우측에 보면 소스란이 있고, 여기 보면은 제가 영상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익스포저, 그 노출, 그리고 색온도, 그리고 색조, 그리고 디프렌지 기능들이 있죠. 이 부분도 사진에서 특히나 이런 디프렌지 기능을 많이 씁니다. 오래된 렌즈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띠가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때 디프렌지 기능을 써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자, 필름 디벨로퍼라고 해서 필름 현상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자, 컨트라스트, 그리고 감마, 컬러 세퍼레이션, 그리고 컬러 부스트들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컴프레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쭉 밝기를 올리다가 이 밝기가 올라가는 게 무한정으로 리니어하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점에서부터는 꺾인다고 했습니다. 이 꺾이는 점을 화이트 포인트라고 하거나 또는 니 포인트라고 했어요. 니라는 거는 그 한글로 무릎이잖아요.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이 어떻게 되죠?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무릎이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똑같다고 해서 이게 니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니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여 있어요. 화이트 부분이 어느 선에서 날아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오버되지 않게 포인트를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밝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영상에서 보셨던 그 인화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화지를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색감을 조금 더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3513을 해볼까요? 사이언 느낌이 안부 쪽에 많이 묻었어요. 이런 느낌들도 영화에서 많이 쓰죠. 너무 새츄레이션이 세다고 하면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노출을 조금만 올릴까요? 이런 느낌? 조금은 차갑긴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이런 느낌에 조금 언밸런스 하긴 하지만 보정을 해줄 수 있다. 다시 체크는 해제할게요. 그리고 컬러 헤드, 보색이죠. 옐로우와 블루는 보색이고 마젠타와 그린이 보색, 그리고 사이언과 레드가 보색입니다. 사이언 쪽으로 제가 가면은 레드의 느낌, 레드와 사이언이 보색이기 때문에 사이언을 많이 주면 레드가 빠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 레드 계열의 색상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레드 쪽으로 가면은 레드가 많아지면서 사이언 쪽의 색상은 또 살짝 사라지겠죠.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 그레인 볼까요? ISO 35mm 250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죠. 사진이 조금 감성적인 필름 느낌으로 변했죠. 그레인만 들어가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여기서 큰 입자들 8mm ISO 500 굉장히 입자가 커지면서 포커스도 맞지 않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감성적으로 가끔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할레이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밝은 배경을 지니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피사체가 이렇게 테두리가 붉게 변하는 겁니다. 조금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런 부분이죠. 8mm에서 보시면은 되게 크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조금 활용만 하면은 또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룸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부분이 더 뽀사시하게 밝아지는 거. 블랙 미스트, 그러니까 미스트 필터를 꼈을 때 밝은 부분을 조금 더 환하게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을 구현해 줄 수가 있다고 했죠. 8mm를 선택을 하면은 그 효과가 좀 극대화되겠죠. 그리고 필름 데미지 볼까요? 하프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풀프레임은 좀 작아졌죠. 하프 프레임은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카메라를 구입하고 할 때 풀프레임 바디 1:1 바디 이런 말을 하고, 이 하프 프레임 바디는 1.5, 그러니까 크롭 바디라고도 하죠. 쉽게 말해서 1:1 카메라의 프레임을 1.5배 해서 그림이 화상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좁게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그러다 보니 풀프레임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어떤 스크래치라면은 1.5배 확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하프 프레임에서는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20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 120 타입은 중형 필름이에요, 중형 필름.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홀가 또는 고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하셀블라드 같은 경우에 이런 중형 필름, 중형 카메라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고가이긴 하지만 사진이 깊었죠. 커스텀이 있는데 이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네팅. 자, 이럴 때는 패드 값을 한번 내려볼까요? 너무 선명하면 안 되니까 패드 값을 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너무 크다 하면은 잠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옮겨볼까요? 한 이 정도가 좋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 패드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또는 조금 더 밝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스펙트 레이시오는 원을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원을 옮겨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패드값 이렇게 주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비네팅이 꼈죠.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를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본은 유지를 하면서 카피본을 생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본들도 다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룸 안에서 DNS 프로에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 쪽에서 DNS 프로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필름들의 개요, 필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필름 에뮬레이션을 하면서 바뀌어지는 영상의 내용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이 DNS 프로를 구입을 하시거나 사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사진, 영상들 많이 촬영하시고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